지긋지긋하다. 숨이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나에겐 퇴근 후의 행복, 나의 사랑, 내 유일한 낙 양파 수프가 있었는데. 안 팔아요 이제 양파수프. 왜요? 내놔. 왜지? 왜?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더럽게 먹고 싶습니다. 양파 수프. 담배까지 피면서 할 일이냐 공부가. 넌 알아? 네 꿈 그거야. 당분간 바꿔 듣자. 어땠어? 왜 작곡가가 되고 싶은 건데? 잘 쓰건 못 쓰건 그 노래도 어쨌거나 내가 만든 내 세계잖아. 뭐가 됐든 네 세계를 만들어봐. 네. 좋은데? 이 상태면 네 지망하는 대학들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학만 가면 그럼 정말 다 돼? 너 요즘 계속 그래. 이렇게 뚱에 있거나 아니면 화내거나. 네가 무심한 거. 뭐가 문제야? 어? 왜 그러는 거야? 그 망할 게 너한테도 온 거라고. 그게 권태기라고. 편하게 쉬세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너만 나 믿어주면 우리 괜찮아. 니네 못 나가 이 새끼들아. 동구야, 누나가 간다. 진짜 끝이라고. 서대강 그 인간이랑 올해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년부터 새 출발할 거야 나. 순정이 없어졌다. 내가 너 언제까지 쥐치다꼬리 해야 되니? 신고하면 사살할지도 모른다고 순정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키워내잖아. 왜 내가 계속 힘들어야 돼? 왜?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어? 잠시만요. 혹시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불렀어. 아빠 관 좀 들어달라고. 아버지 민들레미 왔어요. 너 설마 나한테 미련 있니? 자기야 많이 힘들었지? 저 안에 있는 사람 전 남자친구야. 10년 만났다던. 귀엽다, 귀여워. 저기요. 수학원인 건 왜 그쪽이 드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이러고 계시는 거 불편해요. 뭐 그쪽이? 엄마. 어떻게 왔어? 엄마한테는 네가 평생을 자랑거리인 거 알지? 그냥 너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은 결국 구했어? 협박범 새끼한테 줄 돈 구했냐고. 실수한 거야? 딱 한 번? 근데 이거 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잖아.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엄마 암이래. 엄마가 많이 사랑해. 우리 민우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사라졌어요. 가시죠. 전시는 3층이에요. 어디를? 소개팅이요. 4.7점? 아니 점수가 왜래요? 별 5개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라는 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누구나 높은 점수는 줬는데 정작 연애까지는 오케이가 아니래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숫자가 먼저면 다들 숫자만 봐요. 사람이 아니라. 저기요. 제가 왜 1점입니까? 민지야 좋아해. 민지가. 너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니까. 김민지 너가 좋았구나. 나도 아닌데. 아, 윤민지가 인기 많아서 애들이 괜히 더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서 범인을 색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진짜 아니지? 내 생각에도 송민 아닌 윤민 같아서. 근데 둘이 잘 어울리기는 해. 맞아. 벌써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벌써? 그럼 김민지는? 걔는 빠져줘야지. 집터가 좋아야지 부부가 좋아 지내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죠? 저희 이 집 나가면 이혼해요. 그 사람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미련 남으신 거 아니시죠? 유리가 아끼는 카페트라. 미안한데 민기 씨,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실컷 해. 너 좋은 거 뭐든. 그래서 엉망이잖아. 아파트 입주까지 한 달. 우리는 그날 이혼하기로 한다. 아 진짜 소설이 좋아서 연락한 거래? 작가님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진짜 운명인가? 소설 속에 나온 음악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없는 노래더라고요.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천사의 혀로 노래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심벌지인 거다.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출을 맡으신 각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간단한 인사와 또 작품, 또 배역 소개를 듣고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서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효린 배우랑 같이 퇴근 후 양파수프 작품 만든 이영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은혜 감독님. 네, 저는 김하영, 문동혁 배우님들과 함께 러브 호텔을 연출한 배은혜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두 분과 별 하나의 사랑 그리고 첫사랑은 주류여폰 늑대가 사라진 밤에 연출한 정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수 감독님이었고요. 그리고 방효린 배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 후 양파수프에서 다정역 맡은 방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호텔에서 유나리 역할을 맡은 김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러브호텔의 강동구 역 맡은 문동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별 하나의 사랑에서 이강민 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 배우님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 하나의 사랑에서 1점짜리 도배사 최하나 역을 맡은 배윤경입니다. 네, 우선 30분 포맷은 저희가 사실 선택을 먼저 했다기보단 저희 드라마 센터에서 조금 단막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는 그 의도에서 30분짜리 기획을 엔솔로지형으로 만들어 보라는 먼저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러브트랙을 함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봐온 작품들이 요즘은 짧다고 해도 한 45분, 50분짜리고 익숙한 건 6, 70분물인데 처음 해본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주인공 한 명, 두 명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군더더기나 격가지로 가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 느낌으로 많은 어려움 오히려 없이 좋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30분짜리 드라마를 지상파에서 이제 하는 게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단편으로. 근데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 대본의 구성 자체도 사실 60분, 70분물이나 다른 드라마는 조금 구성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도 좀 많이 했고 기획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방금 앞서 이영서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군더더기가 없이 어떤 인물의 전사, 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좀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질문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오히려 짧지만 선명한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저도 오히려 뭔가 소재 선택에 있어서도 60분이나 긴 호흡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을 뭐 오히려 순간의 어떤 변화나 뭔가 잔잔한 변화, 낙차가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어서 짧아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짧게 좀 더 좋았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에 대본을 읽고 대본이 너무 좋아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평소에 단막극, KBS 단막극 즐겨보기도 했었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대본이 왔을 때 꼭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참여를 하게 됐고 하면서는 30분 짧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대사도 그렇고 어떤 장면, 표정, 감정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단막극이라는 게 굉장히 시와 비슷한 작업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나온 무한 역할의 이동희 선배님이랑 촬영을 했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의 폭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같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했었고 또 그거에 있어서 감독님, 촬영 감독님 그리고 다양한 스태프분들이랑 조율을 하면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단막극을 저는 로맨스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대본을 받고 너무 대본이 재밌어서
정말 가슴을 막 뛰면서 혼자 읽었던 기억이 엄청 생생하게 지금 막 났고요.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걸 하면 너무 재밌으면서도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나에게 되게 도전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떨림과 설레임이 공존하면서 이 작품을 처음에 딱 임했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작함 동시에는 정말 너무 재밌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상대 배우가 이제 동혁 선배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뭔가 너무 작품을 그동안 재밌게 봤기도 했고, 같이 감독님하고 선배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이 셋의 케미가 저는 되게 뭔가 좋은 그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뭔가 에너지가 없다가도 생기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제가 또 처음 경험하는 경험들이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이 들어서 앞으로 뭔가 연기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지금 떨려서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많이 줬다. 너무 그만큼 케미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동혁 배우는 어떠셨어요? 처음 대본 저는 받고 30분이라는 얘기는 몰랐고요. 그래서 그 짧은 대본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네. 정말 좋은 의미로 받고 좀 충격이었어요. 탱고.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일반 그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60분짜리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게 좀 톡톡 튀는 좀 그런 지점들을 많이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엑기스를. 네. 그랬고 동구라는 캐릭터가 저는 항상 맡는 역할들이 이렇게 다 어렵거든요. 근데 저한테요. 네, 어려운데 이번에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데 동구는 하리 역의 아영 배우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캐릭터를 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묻어나니까 강동구라는 캐릭터가 잘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맞았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KBS 드라마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50부작도 있고 대하 드라마도 있고 16부작도 있고 그 예전에 10년 전에 단막극을 찍었었거든요. KBS 단막극을 찍었었고 근데 이번은 이제 30분짜리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궁금했었고 30분 안에 드라마를 담아낼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글이 잘 쓰여져 있고 감독님도 너무 그 열려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윤경 배우님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KBS 단막극이 4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막극 너무 사랑하는데 또 이번에 대본을 보고 제가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좀 캐릭터여서 너무 매력적이었고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지 않고 결정을 했었고 또 감독님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진짜 편안하게 했었고 또 우리 준 배우님도 진짜 그 선배님이라는 격 없이 너무 편하게 다 받아주시고 편하게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케미가 되게 좋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네. 라고 하면 사실 시청률 같은 걸 의도하고 질문 주신 것 같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시청률은 사실 최근 단막들이 이제 0에서 1%대 시청률을 받아왔던 좀 아쉬운 그 최근의 기록들이 있긴 해가지고요. 그거 살짝만 더 넘어봐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0에서 1%, 네. 2%에서 4%까지 한번 그렇군요. 노려보고 싶습니다. 수치는 이제 이영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가시적인 거에 의미가 또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러브트랙이 연말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년에도 러브트랙 같은 작품 찾게 되는 그런 시청자들 한 100명 중 한 20명 이상 정도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가시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사실 뭐 아직 결과물이 대중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오픈되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저희끼리만의 의미이긴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드라마 스페셜이 그동안 여러 이름을 하면서도 단막극으로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이번에 사실 30분물로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러닝 타임이 반으로 준다의 굉장히 간단한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촬영적으로나 뭐 예산적으로나 기획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잘 해냈다고 저희들끼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수치로 뭐 조금 겸손하지 못하다면 한 5%까지 만약에 나온다면야 참 좋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시청률도 시청률인데요. 요새 사실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여러 콘텐츠가 나가는 플랫폼들이 많은데 그런 플랫폼들에서 사실 클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사실 많이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밀도가 높고 집약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회수로 좀 욕심을 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말씀해 주시죠. 티빙이랑 웨이브 1위 한 번씩 해보고 싶습니다. 티빙과 웨이브 1위 도전. 네, 티빙과 웨이브 1위 도전. 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0년 전에 KBS 단막극이었어요. 그 귀신은 뭐 하나라고 그건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죠. 왜냐면 그때는 그 52시간제가 아니었어가지고 와 정말 일주일 중에 거의 그냥 집을 못 가고 와 이거 가능한가 이러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새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집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머리 감을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막 파우더 칠하고 막 그렇게 귀신 뭐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막극이 들어왔는데 그때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안 찍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정말 그 시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찍었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사실은 그 항상 제가 지금 데뷔 18년 차거든요. 근데 연기를 할 때마다 너무 떨어가지고 왜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그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거의 한 미니 시리즈를 찍으면 한 8개월 찍으면 그중에 한 3개월은 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안에 촬영이 다 끝나다 보니까 그럼 난 떨다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이 정말 좀 긴장을 완화해서 지금까지 찍은 것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긴장을 제일 안 하면서 찍지 않았나. 뭐 물론 그 상황적으로 막 알바 갔다가 또 찍고 뭐 배달하다가 찍고 막 이랬거든요. 찍고 뭐 알바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예능과 연기를 동시에 했을 때 조금 긴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완화가 되지 않나 또 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양파수프의 다정이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너무 재밌는데 그 와중에 다정이한테는 약간 꺾이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조금 퉁명스럽게 사실 대사만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워 보일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쌀쌀맞거나 미워 보이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상쇄시켜줄 분이 누가 있을까 찾던 중에 사실 효린 배우의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빠르게 답을 주시고 또 미팅까지 이어져서 너무 그거는 정말 감사한 기억이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저는 뭐 거의 10점 만점에 500점. 네. 와, 10점 너무 만점에 좋았습니다. 500점. 네.
네, 만족도부터 말씀드리고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면 네, 저도 10점 만점에 한 0 하나 더해서 5,000점. 오, 5,000점. 네.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사실은 이제 러브트랙 같이 준비하면서 캐스팅 관련해서 이제 저희 연출자들끼리도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캐스팅 됐다 이런 확정이 되면 가장 먼저 캐스팅 된 분이 이제 하리 역의 김하영 배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캐스팅 대본이 일단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대본에 맞는 캐릭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점을 뒀던 건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가진 배우의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출자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배우의 이런 얼굴은 여기서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김하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걸 좀 몰래 염탐했는데 너무 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리와 같은 어떤 매력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오케이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문동혁 배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미지의 서울 보면서 거의 이제 동시간으로 이제 캐스팅을 진행했었는데 너무 매력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 너무 훌륭하다 하고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미팅하는데 막 아이디어를 막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빵빵 터지면서 까르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러브 호텔에 잘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5,000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기 때문에 기자님 솔직한 만족도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완벽했습니다. 네, 너무 완벽했고요. 점수로 수치로 감히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 드라마 자체는 수치로 네. 표현하지 않는 걸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스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것 또한 역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30분물 드라마의 어떤 성격일 수 있는데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본상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싱크로율에 저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 동안 시청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려면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배우를 캐스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강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준 씨가 이제 보여주는 어떤 본인의 어떤 허당 같은 그런 귀여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연기나 어떤 노래를 할 때 그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이 사실 강민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떤 신념이 탄탄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윤경 씨가 이제 예전에 작품에 했었던 유니콘이라든가 그리고 뭐 앞서 했었던 단막 같은 거를 보면서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퇴근 후 양파스프라는 작품은 정말 따뜻한 대본을 바탕으로 따뜻함이 녹아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따뜻한 위로, 그리고 공감, 사랑, 그리고 그걸 넘어서 희망까지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여기에 같이 하신 스태프분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러브 호텔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조금 놓치는 그런 순간들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단막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뭔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에 좋은 어떤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연말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하루가 되게 떨리면서도 뜻깊거든요. 저는 이렇게 영화관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거를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안 믿기고, 사실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앉아 있는 것도 안 믿기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안 믿기고,
뭔가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러브호텔 작품 너무 열심히 힘들게는 빼주세요. 네, 재밌게 찍었어요. 네, 힘 들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찍었는데 너무 잘 재밌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뒤에가 더 없나 궁금해지실 작품이니까 네,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 배우님. 저희 뭐 별 하나의 사랑 이외에도 뭐 여기 10작품이잖아요. 그 다 이 단막극이라는 게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즐기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좀 상당하다고 느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연말에 이런 멋진 작품들과 함께 잘 즐기면서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30분물이지만 그 60분, 120분 그 이상으로 모든 열정을 쏟아서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저희 주제처럼 이렇게 점수로 평가하고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좀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별 하나의 사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녁에 방영하거든요. 다들 챙겨봐 주시고 좋은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보니까 단막 프로젝트 러브트랙 정말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러브트랙은 오는 1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일요일 밤 10시 50분 그리고 수요일 밤 9시 50분 각기 다른 감정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10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숨이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나에겐 퇴근 후의 행복, 나의 사랑, 내 유일한 낙 양파 수프가 있었는데. 안 팔아요 이제 양파수프. 왜요? 내 맘. 왜지? 왜?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더럽게 먹고 싶습니다. 양파 수프. 담배까지 피면서 할 일이냐 공부가. 넌 알아? 네 꿈 그거야. 당분간 바꿔 듣자. 어땠어? 왜 작곡가가 되고 싶은 건데? 잘 쓰건 못 쓰건 그 노래도 어쨌거나 내가 만든 내 세계잖아. 뭐가 됐든 네 세계를 만들어봐. 네. 좋은데? 이 상태면 네 지망하는 대학들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학만 가면 그럼 정말 다 돼? 너 요즘 계속 그래. 이렇게 뚱에 있거나 아니면 화내거나. 네가 무심한 거. 뭐가 문제야? 왜 그러는 거야? 그 망할 게 너한테도 온 거라고. 그게 권태기라고. 편하게 쉬세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너만 나 믿어주면 우리 괜찮아. 니네 못 나가 이 새끼들아. 동구야 누나가 간다. 진짜 끝이라고. 서대강 그 인간이랑 올해 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년부터 새 출발할 거야 나. 순정이 없어졌다. 내가 너 언제까지 쥐치다꼬리 해야 되니? 신고하면 사살할지도 모른다고 순정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키워내잖아. 왜 내가 계속 힘들어야 돼? 왜? 나도 힘들었어. 뭐가 힘들어? 잠시만요. 혹시 네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불렀어. 아빠 관 좀 들어달라고. 아버지 민들레미 왔어요. 너 설마 나한테 미련 있니? 자기야 많이 힘들었지? 저 안에 있는 사람 전 남자친구야. 10년 만났다던. 귀엽다 귀여워. 저기요 수학원인 건 왜 그쪽이 드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이러고 계시는 거 불편해요. 뭐 그쪽이?
엄마. 어떻게 해왔어? 엄마한테는 네가 평생의 자랑거리인 거 알지? 그냥 너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은 결국 구했어? 협박범 새끼한테 줄 돈 구했냐고. 실수한 거야? 딱 한 번? 근데 이거 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잖아. 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엄마 암이래. 엄마가 많이 사랑해. 우리 민우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사라졌어요. 가시죠. 전시는 3층이에요. 어디를? 소개팅이요. 4.7점? 아니 점수가 왜요? 별 5개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라는 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두구나 높은 점수는 줬는데 정작 연애까지는 오케이가 아니래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를 안 한 거예요. 숫자가 먼저면 다들 숫자만 봐요. 사람이 아니라. 저기요. 제가 왜 1점입니까? 민지야 좋아해. 민지가. 너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니까. 김민지 너가 좋았구나. 나도 아닌데. 아 윤민지가 인기 많아서 애들이 괜히 더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서 범인을 색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진짜 아니지? 내 생각에도 송민 아닌 윤민 같아서. 근데 둘이 잘 어울리기는 해. 맞아. 벌써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벌써? 그럼 김민지는? 걔는 빠져줘야지. 집터가 좋아야지 부부가 좋아 지내고 그러잖아요. 응? 그렇죠? 저희 이 집 나가면 이혼해요. 그 사람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미련 남으신 거 아니시죠? 유리가 아끼니까 뱉더라. 미안한데 민기 씨,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실컷 해. 너 좋은 거 뭐든. 그래서 엉망이잖아. 아파트 입주까지 한 달. 우리는 그날 이혼하기로 한다. 아 진짜 소설이 좋아서 연락한 거래? 작가님의 진정한 의도와 감정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진짜 운명인가? 소설 속에 나온 음악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없는 노래더라고요.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천사의 혀로 노래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심벌징인 거다. 다시 한번 들어주실래요?